어, 안녕하세요. 우리 3학년. 자, 기말고사 형성평가로 이번 시험 공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노하우도 여기다 같이 녹아내면서 설명할게요. 그런데 유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이 말을 할 때 가끔 실수를 해요. 혹시 선생님이 풀다가 실수하거나 말을 조금 헛소리를 하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림은 질량이 10kg 물체를 지면으로부터 높이 1m인 곳까지 천천히 들어올리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물체를 들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힘의 크기를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힘의 크기를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자, 그러면 들어 올리는 힘이에요. 그쵸? 이걸 이렇게 들어 올리는 힘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힌트를 하나씩 봐야 돼요. 질량이 단서를 먼저 우리가 항상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문제에서. 여기서 뭘 구하래요? 필요한 힘의 크기를 구하래요. 이건 답이에요. 그럼 우리가 답을 구하기 위해 단서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 올렸어요. 들어 올렸다가 여기에서 되게 들어 올리는 모습입니다 라고 했어요. 들어 올린다는 얘기는 우리는 항상 무엇을 받고 있다? 맞아요. 중력이에요. 자, 중력은 뭐가 되죠? 질량 곱하기 뭐가 돼요? 네, 9.8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무게가 되고 우리는 그 무게만큼 들어 올리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9.8 곱하기 질량이 얼마래요? 10kg 그랬죠. 자, 그러면은 10kg이에요. 자, 그러면 10kg이니까 얘를 몇 뉴턴으로 해주면 됐을까요? 98뉴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중력에 대한 일의 양 이런 거를 구하래요. 얘가 또 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되는 여기서 내가 알고 있어야 될 지식이 필요해요. 기본 지식이에요. 이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뭐예요? 1이잖아요. 1. 그쵸? 그러니까 1에 대한 공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1은 뭐예요? 이동거리 곱하기 뭐가 돼요? 힘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면 들어 올리는 힘이었잖아요. 여기가 들어 올리는 힘. 음. 이게 들어 올리는 힘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주면 될까요? 한 일의 양이니까 중력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중력과 들어 올리는 힘은 요게 두 개가 같으니까. 그쵸?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먼저 1이 뭔지 먼저 써줄게요. 1.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동거리 곱하기 그 다음에 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근데 힘은 안 해. 힘은 얼마? 98뉴턴. 여기서 방금 했죠. 자, 그런데 이동거리를 몰라. 그러면 다시 봐. 어디에 있어? 이동거리가 여기 천천히 들어올리는 모습. 여기에 단서가 하나 있네요. 그죠? 그래서 단서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1m. 그쵸? 자, 곱했어요. 그럼 얼마 나와요? 9.8. 이때는 단위가 뭐예요? 줄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항상 이거를 풀을 때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미터, 그 다음에 뉴턴, 그 다음에 줄 이렇게 써야 돼요. 또는 여기에 킬로그램이 있는데 이때 킬로그램은 항상 어떻게 바꿔야 돼요? 뉴턴이라는 힘으로 이 줄과 요거는 이렇게 함께 간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써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위치 에너지 변화량을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을 또 알아야 돼. 아우, 그치.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뭐냐? 자,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보일게요. 처음에 어떻게 됐어요? 바닥이었어요. 자, 바닥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말로 한다, 얘들아. 위치 에너지 얼마예요? 0이야. 자, 근데 들어 올렸습니다. 얼마까지? 1m까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일단 0이 아니겠죠. 자, 위치 에너지가 얼마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가지고 있지? 이때는 또 알아야 될 공식이 뭐야? 여기서 알아야 될 공식은 또 뭐야? 그렇지. 위치 에너지가 얼마라는 얘기야? 9.8 mH. 자, m이 뭐야?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h가 뭐야? 높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이 공식을 알아야만 이 문제를 풀릴 수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9.8이니까
파란색으로 해야 되는데 또 빨간색으로 했다 선생님이. 자 0이 아니야. 0이 아니야. 그러면은 요 공식대로 어떻게 해야 되지? 자 9.8 곱하기 질량이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10. 그치? 10kg이야. 10kg 곱하기 높이 몇 미터? 1미터. 살짝 봤더니 요게 다 뭐야? 요게 바깥 돌리는 힘, 중력이었네. 그치? 요렇게 해서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리고 나서는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98줄인 거지, 여기는. 그렇지? 그래서 98줄이야. 그러면 0에서 98줄로 갔으니까 자, 바닥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0이었고, 자, 1m 높이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98줄이 됐네. 그럼 변화량은, 자, 여기서 풀이 과정들도 넣으라 그랬으니까, 얘 98줄은 얼마가 나온 거야? 9.8 곱하기 질량, 얼마? 10kg 곱하기 1m. 그래서 98줄 나온 거잖아. 그래서 변화량은 98줄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2번. 그림은 철수가 20N의 힘을 주어 수레를 10m만큼 밀고 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문제를 읽어야 돼. 철수가 한 일의 양을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그래서 첫 번째 뭐야? 그러니까 뭘 구하라는 여기서는 뭘 구하래? 철수가 한 일의 양을 구하래. 뭐야?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래. 이렇게 해야 돼. 얘가 답이야. 먼저 얘를 쓰는 거야, 얘들아. 얘가 첫 번째. 한 일의 양이네. 그러면 생각해. 일의 양, 그러면, 일의 공식을 알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일의 공식이 뭐라고요? 이동거리 곱하기 뭐가 돼? 힘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알아야 될 값은 뭐야? 이동거리도 알아야 되고 힘도 알아야 돼. 그러면 이걸 뭘로 가야 돼? 그렇지. 단서를 찾아야 돼. 자, 그러면 단서 어디서 찾아? 위에 가야 돼. 자, 철수가 딱 보니까 그러면 철수가 20N의 힘을 주었네. 헉! 어머, 요거 좀 그치? 그 다음에 수레를 얼마큼? 10m만큼 밀고 갔대네. 그러면 단서가 여기 힘이네. 그 다음에 10m만큼이니까 얘가 뭐야? 얘는 이동거리네. 얘는 힘이네. 그치? 그러면 그대로 여기다 쓰면 되겠네. 이동거리가 얼마라고? 이동거리가 10m. 힘은 얼마래? 20N. 그러니까 얼마야? 200줄. 이렇게 쓰면 돼.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자, 그래서 먼저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이렇게 구하는 거야. 먼저 답을 어떻게 구하라? 물어봐야 돼. 자, 보자. 다음은 일과 에너지를 설명하시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고 틀린 것이 있다면 올바르게 고치시오. 에너지의 단위는 뭐야? 이런 거는 그냥 이건 진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줄이죠. 줄.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된다. 그쵸?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돼서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갖게 놓고 푸는 거야. 요런 게 있어.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어 이동시키면 물체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지?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어. 근데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어서 이동을 시켰대. 그러면 이만큼 힘을 주어서 이동을 시켰다는 거야. 그러면 이동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일을 한 거니까 일은 뭐야? 에너지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뭐 한 거지? 더한 거야. 에너지를 더했어. 자, 그러면 어떻게 돼? 감소할까, 뭐 증가할까? 에너지는 당연히 증가하는 거지.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렇지. 물체가 자유낙하해 위치에서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니까 맞는 말이네.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다. 이거 맞죠. 그래서 이거를 항상 머릿속으로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해야 돼? 역학적 에너지.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고쳤으니까 우리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14번 좀 풀어볼까요? 그림은 질량이 1kg의 물체를 용수철 저울에 연결하고 천천히 당겼더니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2N이 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물체가 오른쪽으로 20cm만큼 이동했을 때 물체의 한일의 양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는 좀 문제가 약간 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에 도르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뭘 찾으라고 그랬죠? 뭘 구하라는 거죠? 물체의 한 일의 양을 구하래. 이게 답이야. 이걸 구하래요. 자, 그러니까 1이래. 한 일의 양이니까. 자, 그러면 1은 어떤 공식을 써야 되지? 1은 이동거리 곱하기 힘이야. 자, 그럼 우리가 단서를 뭘 찾아야 돼? 이동거리랑 힘을 찾아야 되죠. 자, 그랬더니 지금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자, 위에 문제를 보서 단서가 질량이 1kg의 물체래요. 얘가 단서 하나. 그 다음에 물체를 이용한 용수철 저울에 연결해 천천히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2N이 된 모습 이렇게 보였어요. 2N으로 잡아당긴 건데 이게 단서 하나예요. 그리고 나서 물체가 오른쪽으로 20cm만큼 이동했습니다. 자, 여기서 단서. 어떤 단서를 써야 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야. 자, 얘가 어디로 이동했어요? 중요한 건 얘가 어디로 이동했냐면, 자, 선생님이 좀 다시 그릴게요. 자, 얘가 어디로 그렸냐면, 얘가,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요렇게 이동했다. 이렇게 쳐봅시다.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한 거야. 이렇게 이동했다고 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여기 이거를 물체가 오른쪽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걸 그리면 이렇게 하자. 자, 얘가 여기까지 와닿았을 때, 자, 지금 얘가 여기까지 왔을 거 아니니?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이만큼에서 여기까지 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간 거가 20cm 이제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도르래예요. 도르래는 얘가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을 단지 뭐 한 거야? 방향만 바꾼 건데 방향만 바꿨어요. 원래는 얘가 힘이 요렇게 주어진 건데 단지 요 방향만 바꾼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동거리와 작용하는 힘이 다르다? 이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얘는 일을 했어. 이건 좀 특별한 경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지 도르래만 없으면 얘는 이렇게 수평으로 잡아당긴 거예요. 그래서 힘이 결국은 2N 잡아당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2N의 힘으로 잡아당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눈금이 결국은 얘가 힘이 2N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20cm가 수평으로 얘가 이동거리가 되는 거죠. 자, 이동거리 20cm는 항상 뭘로 바꿔야 돼? 0.2m로 바꿔야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은 1 이동거리 곱하기 힘이야. 자,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0.2m, 힘은 2N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얘는 아닌 거야. 중력이 아니잖아. 그치? 질량은 중력과 관련이 있어. 자,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0.4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5번 다시 한번 또 연습해 볼까? 뭘 구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 자, 그림은 구슬을 나무 도막에 충돌시킨 후 나무 도막의 이동거리를 측정하는 실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과 에너지의 전환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이렇게 했는데 일과 에너지에 대해 이제 답이 뭘 구하라는 거야? 에너지 전환에 대해 설명하라네. 그지? 그러면은 얘가 답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딱 봐야 돼. 구슬을 어디다가 나무 도막에 충돌시켰대요. 그림을 한번 볼까? 얘가 구슬이 움직였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여기가 무슨 운동 에너지고 나무 도막에 딱 충돌시켜서 얘가 딱 해서 어디까지 간 거야? 이 나무 도막을 얘가 딱 충돌시켜가지고 둘이서 어디로 이동했어? 그렇지. 얘가 뭘로 한 거야? 이동했으니까 얘가 뭘로 간 거야? 1이네. 그래서 얘가 구슬의 운동 에너지가
나무 토막과 구슬을 이동하는 데 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나무 도막을. 나무 도막을. 그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6번 갑니다. 그림은 영희가 질량이 2kg인 가방을 들고서 5m만큼 걸어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영희가 가방에 한 일의 양을 풀이과정과 함께 쓰시오. 영희가 가방에 한 일의 양을 쓰래. 이게 답이야. 그러면 너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지식이 뭘까? 알아야 할 지식은, 여기서 끄집어와야 될 지식은 일이 0인 경우와 일이 0인 경우가 있고 일이 0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일이 0인 경우는 어떤 거지? 작용하는 힘과 이동 거리가 서로 어떤 관계?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렇게 수직으로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걸 한번 본 거야. 질량이 2kg인 가방, 단서지. 단서 찾아야 되지. 들고서 5m만큼 걸어갔대. 걸어갔다는 얘기는 이동 방향이 무슨 방향이지? 단서, 수평. 자, 그런데 힘이 어디로 가고 있지 지금? 여기죠. 누구에 의해서? 중력. 자, 그러면 서로 어떤 관계지? 수직. 자, 그래서 영희는 그치? 영희는 들고 했잖아. 가방을 들었으므로 수직으로 힘을 주었고 그 다음에 수평으로 이동했다. 했으므로 일은 0이다.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써주면 돼. 이제 풀이 과정이라는 거가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말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F가 0인 경우에 F가 0. 그래서 1은 F가 0이니까 곱하기 이동거리 얼마야? 2m였니? 5m였니? 5m. 그렇지? 5m. 그러니까 얼마야? 0이다. 그래서 0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몇 번 갈까요? 6번 가죠. 7번이네요. 자, 요 문제가 조금씩 까다롭네. 여러분들이 좀 풀어가기가. 자, 그림은 철수가 질량 2kg인 물통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왔네. 자, 여기에서 질량 나오면은 항상 여러분들, 미안.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내가 다시 문제를 끝까지 읽고 하자. 이때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동안 철수가 한 일의 양을 풀이 과정과 함께 끄시오 했어. 또 뭐예요? 철수가 한 일의 양을 구하는 게 우리가 답을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일의 양이니까 뭘 구해야 돼? 이동거리 곱하기 뭐가 돼야 돼? 힘이어야 돼. 자, 그러면 이동거리가 힘인데 먼저 힘과 단소를 구해야 된다 그랬지.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단소 구해볼까? 질량이 2kg이 물통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계단을 오르는데 5m라고 하는 이동거리 이동거리. 그 다음에 4m가 되는 수평 이동거리가 있네. 자, 얘는 수평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수직입니다. 자, 그래서 이동거리가 수직 여기 나오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얘가 우리가 질량은 항상 어디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야?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들고라는 말은 중력에 대해서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에 우리가 무게만큼 힘을 준 거잖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얘가 뭘 구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무게 구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무게 구하는 거가 뭐지? 2kg 곱하기 뭘 해줘야 돼? 9.8. 얼마 나오지? 19.6 뉴턴이 나오겠지. 이만큼의 힘이라는 얘기야. 이걸 알아야 우리가 힘을 구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동거리는 어디야? 자, 지금 이 힘은 어느 방향이지? 들고라는 힘의 방향은 수직 방향이야. 힘은 지금 수직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런데 얘는 계단으로 가니까 수평도 있고 수직도 있잖아. 그러면 수평은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수평으로는 일이 어떻게 되지? 0이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돼? 수평으로는 일이 0이야.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는 거야? 수직에 관련돼서만 구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이동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2를 가지고 온다면 5m지. 5m 곱하기 얼마 해줘야 되는 거야? 19.6 뉴턴을 해줘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 얼마 나오는 거야? 49주울인가? 그치? 49주울인가? 30. 오르기 30. 아씨, 갑자기 선생님 암산이 안 된다, 얘. 19.6, 5, 오르기 33, 45, 8. 맞지? 45, 8, 4, 98주울이네. 그치? 98주. 맞니, 계산? 그래서 98주울이 되는 거야. 요렇게 구하는 거야. 이제 이게 반복해서 들어. 선생님이 어떤 순서로 답을 구하가는지. 8번 간다. 그림은 마찰이 없는 바닥면 위에 정지해 있는 질량이, 자, 정지해 있는 질량이 물체의 일정한 크기의 힘 F를 가하여 2m만큼 당겼더니 물체의 속력이 4m/s가 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힘의 크기 F를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자, 8번. 자, 우리가 풀어봅시다. 너무 너희들한테 어려운 문제다, 이게. 왜 이렇게 문제들이 다 어렵지?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바닥면 위에 정지해 있는 질량이 4kg 물체에 일정한 크기의 힘 F를 가하여. 내가 문제 다 읽었지? 자, 힘의 크기를 F를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래. 뭘 구하래, 얘들아? F를 구하래. 이게 답이야. 자, 그래서 마찰이 없는 바닥면 위에 F를 구하래.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뭐가 이런 그림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딱 퍼뜩 생각해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여기에 단서를 먼저 찾아봐야 돼. 단서가 뭐야? 물체의 속력이 4m가 된 모습, 4m/s가 된 모습. 그 다음에 바닥면에 정지했던 질량이 몇 그램, 몇 킬로그램이야? 4kg 물체가, 그치? 일정한 크기 F를 가하여 2m만큼 당겼더니 물체의 속력이 4m/s가. 근데 중요한 건 정지에 있었어. 그렇지? 정지에 있었는데 얘를 당겼어. 자, 그러면 정지에 있는데 당겼다라는 얘기는 얘가 이만큼 이동했어. 요만치까지 이동하는 거야. 자, 얘가 이동했어. 이동거리가 생겼어. 얘들아, 이럴 땐 이동거리가 생긴 건 어떻게 해야 돼? 이동거리가 생긴 거는 2란 거야. 그러니까 이동거리에 힘이면 힘을 줬대. 그러면 얘는 뭐가 된 거야? 1이야.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얘가 움직여가지고 얘가 속력이 생겼어. 자, 속력이 생겼다는 얘기는 무슨 에너지가 생긴 거야? 운동 에너지야. 뭐가 뭘로 변한 거야? 1이 운동 에너지로 변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공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1이 뭐예요? 뭘로 변한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으니까 둘이 같다라는 걸 알아야 돼. 자, 그러면 1은 공식이 어떻게 되지? 이동거리 곱하기 뭐가 돼? 힘이 돼. 그렇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써봅시다. 내가 중간에 얘들아 밥을 먹고 왔다. 자, 이동거리 봅시다. 운동 에너지. 자, 운동 에너지야. 자, 그럼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여기서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공식을 구해야 되지? 운동 에너지는 얘는 어떻게 돼?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뭐가 돼? 속력의 뭐가 되지? 제곱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씩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있는가 찾아보는 거야.
자, 그러면 2m를 이동하는데 아직 F는 몰라. 그러니까 F는 네모 모르지. 그런데 이동 거리는 2m래. 그치? 자, 그러면 두 개를 곱한 거야. 그러면 이제 2m 곱하기 F는, 자, 질량이 나왔어. 이렇게 질량 하나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 4kg, 4kg. 그치? 그 다음에 속력이 나왔어. 얼마 나왔어, 속력이? 얘만큼 돼버렸대. 정지해 있던 돈만큼. 그래서 얼마가? 4의 제곱이네.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양도 해놓고 4m/s니까. 자, 그러면 계산해보자. 그 다음에 얘가 2m 질량 요거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F는 계산하면 되겠다. 그치? 약분하는 과정. 이건 너희들이 계산할 줄 알아야 돼. 선생님이 계산 과정이 좀 빠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얼마 나와요? 46, 16N이 나오는 거지.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16N 요거 했고, 9번. 그림은 802가 무게가 100N인 가방을 5m만큼 천천히 끌고 간 후 1m 높이의 선반까지 들어 올린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802가 한 일의 양이 250G라면 가방을 끌고 가는 동안에 작용한 마찰력의 크기를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하고 나와 있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저기 봐야 되는 거야. 자, 뭘 구해야 돼? 뭘 구하는 거야? 가방에 작용한 마찰력의 크기. 그치? 작용한 가방의 크기. 이게 우리가 이걸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지? 왜냐면 얘가 이렇게 끌고 가는 동안 얘 힘과 함께 얘 마찰력이 여기 요렇게 존재하니까. 자, 그래서, 자, 그리고 802가 한 일의 양이 2000, 그러면 여기서 단서야, 단서. 마찰력의 크기가, 그러면 끌고 가고 있는 동안, 여기까지 끌고 가는 동안 마찰력이 일을 했을 거 아니야, 반대로. 그러니까 얘가 끌고 가는 거 그만큼 마찰력이 작용했으니까, 얘가 끌고 간 힘과 마찰력이, 끌고 간 힘과 마찰력이 같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돼. 너희가 알아야 되는 거야. 끌고 간 힘과 마찰력이 같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서를 하나씩 간다. 그럼 802가 한 일의 양이 2500J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그러면 이거 하나만 갖고 되지 않으니까 위에 한번 보자. 그림은 802가 무게가 100N인 가방을 5N만큼 천천히 그려갔대. 무게가 100N이야. 중요한 거는 얘가 요거 하나다. 그리고 5m를 끌고 갔대. 그 다음에 1m 높이의 선반까지 들어 올렸대. 자, 그러면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야, 니들한테는. 자, 지금 수평으로 간 거랑 수평으로 일한 거랑 이걸 위로 올린 수직으로 일한 것을, 그러면 얘가 수평의 일과, 그러면 총 일은 수평으로 한 일과 수직으로 한 일을 더해야 돼, 얘들아. 이거를 생각해내는 게 완전 중요한 거야. 완전 중요한 거야. 니네들이 요걸 생각해내야 돼. 그런데 이 총합이 나왔어. 이 총합이 어디에 나왔어? 이거 250J이라는 거지. 총입이 250J이래.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하나씩 풀어갈 수 있겠지. 수평으로 한 일은 지금 마찰력을 몰라. 그치? 이 마찰력을 구해야 되는 거야. 끌고 간 힘도 같은 힘이지만. 그런데 수직으로 일한 건 좀 알 수 있네. 그치? 어떻게 할 수 있지? 자, 250줄 총 한 일이 수평으로 일한 것과 수직으로 일하는 건데, 자, 수평으로 일한 것은 이동거리랑 마찰력이 한 일이야. 또는 끌고 간 힘이야. 왜? 같은 힘이라 그랬으니까. 둘이 같으니까 더하기 이렇게 되고, 수직으로 한 일은 뭐야?
무게가 한 일이잖아. 올렸으니까 무게에 대해서 일했으니까 이때 무게 곱하기 뭘 해야 돼? 이동거리, 높이. 이동거리, 높이를 곱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값을 하나씩 해볼까? 자, 선생님 분홍색으로 해볼게. 얼마야? 무게는 100N이래. 무게는 100N. 이동거리는 1m. 그리고 이동거리가 여기서 수평으로 일한 거는 5m. 그치? 자,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면 이거를 자, 여기다가 놓을게. 250은 5 곱하기 F 몰라 마찰력. 자, 그러고 나서 더하기 얘 두 개 얼마야? 100줄이지. 그치? 그래서 100 이러면 돼. 자, 그리고 나면은 250을 얘를 얼로 보내. 이쪽으로 이항하면 얼마니? 250 빼기 100은 5 곱하기 마찰력 F야. 자, 그럼 얼마 나와? 150은 5 곱하기 F야. 자, 그럼 F는 5분의 150이니까 얼마 나오지? 30N이 나오겠다. 그렇지? 한번 볼까? 어렵지? 자, 선생님이 계산이 안 틀렸기를 바랄 뿐이다. 자, 그림은 질량 10번이야. 그림은 질량 4kg인 공을 25N의 힘을 가하여 2m만큼 이동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2m 이동하는 순간 공의 운동 에너지를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라고 나왔어.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뭘 구해야 돼? 뭘 구하래? 이동한 순간 운동 에너지를 구하래. 얘를 구하래. 얘가 답이야. 그러면 운동 에너지 먼저 공식을 써야 돼.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돼.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뭐가 돼야 돼? 속력의 제곱이 돼야 돼. 자, 그러면 너희들이 알아야 될 값을 찾아야 돼. 자, 분홍색으로 한번 해볼게. 질량도 알아야 되고 속력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질량 볼까? 질량 4kg인 공 하나 찾았다. 그치? 단서. 자, 그런데 여기에 공을 25N의 힘으로 가하여 라는 말이 나왔다. 왜 힘을 줬는지 한번 보자. 여기 힘이 하나 더 있네. 그 다음에 2m만큼 이동시켰대. 2m만큼 이동시킨 모습이다 하고 나왔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딱 보면은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운동 에너지 구하는 것이 결국은 여기서는 뭐와 뭐를 하라고 한 거지? 일한 것이 뭘로 전환된 걸 말한 거야?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걸 말한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 여기에 결국은 운동 에너지가 뭐다? 일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동거리 곱하기 힘. 그래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동거리가 얼마 나왔어? 2m. 자, 힘은 얼마 나왔어? 25N. 자, 그래서 2m 곱하기 25N은 몇 줄이야? 50줄이네. 그렇지? 자, 그러면 자, 운동 에너지가 몇 줄이 되는 거야? 여기서는 속력 구할 필요도 없네. 그렇지? 그래서 25줄이. 몇 줄이에요? 50줄입니다. 자, 오늘 2학년 것까지 만드느라고 선생님이 좀 힘드네. 자, 볼게. 자, 이제 올라갑니다. 11번.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비탈길을 따라 수레가 운동하고 있다. 자, 그러면 볼까? A, D 지점 내에서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곳은 어디일까요? 하고 물어봤네. 자, 어디가 운동 에너지가 제일 클까? 일단 먼저 총 에너지를 봅시다. 총 에너지가 여기 제일 꼭대기에 있을 때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되지만 이때 이 위치 에너지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 위치 에너지가 다 어디로 가지? 그렇지. 운동 에너지로 가니까 이때 운동 에너지는 높이가 낮을수록 운동 에너지가 많아지겠지. 그렇지.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 그렇지.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어느 지역이겠어? 바로 B 지점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B가 되지. 방금 선생님이가 자, 왜 그래? 왜냐하면 위치 빨간색으로 쓰니까 좀 그렇다.
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높이가 낮을수록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기 때문이다. 자, AD 지점 중 위치에너지가 가장 큰 곳은 어디일까요? 하고 했을 때 뭐예요?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면 위치 에너지가 많으므로 A 위치에서 위치 에너지가 가장 많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는 크다. 이래도 돼요. 자, AD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므로 이들의 합은 늘 일정하므로 역학적 에너지는 어느 지점에서나 일정하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림은 마찰이 없는 반원형 그릇에 A 지점에 있던 쇠구슬을 놓았을 때 쇠구슬이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랬을 때 A씨의 높이는 같고 B는 가장 낮은 지점이다 하고 했어요. 자, A씨 중에서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곳은 어디인가요? 했는데 요거는 앞부분이랑 똑같으니까 그냥 12번은 좀 넘어갈게요. 굳이 아까하고 똑같은 이유로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자, 소비 전력이 60W인 선풍기와 소비 전력이 60W인 청소기가 600W인 청소기가 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고 틀렸다면 올바르게 고치시오 했어요. 자, 이 얘기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자, 선풍기는 1초 동안 60J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한다. 자, 와트는 뭘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와트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식은 뭘까? 먼저 소비 전력이라는 말과 60W라는 말이 뭐야? 이거지. 소비 전력의 말에서 1W는 뭐지?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겠지. 그렇지. 전기 에너지. 1줄. 그렇지. 1초 동안 사용한 1줄의 전기 에너지. 그렇지. 그러면 60W는 1초 동안 60줄의 소비 전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600W는 1초 동안에 600줄을 쓰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이제 하나가 요걸 1kg당 1kW 뜻이 이러면서 여기는 소비 전력이라는 말과 전력량이라는 말이 나오지. 그래서 전력량은 뭐야? 전력량은 전력 곱하기 시간이야. 1시간, 아워. 그래서 전력량은 전력 1W를 1시간 동안 사용한 양을 그래서 와트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하니까 킬로와트까지 간 거다. 자, 그러면 선풍기는 1초 동안 60줄의 전기 에너지를 쓴다. 맞지? 자, 맞겠지? 그리고 청소기를 0.4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소비 전력량은 300kW이다 라고 얘기할 때, 자, 그러면 소비한 전력량이라고 그랬어. 전력량. 자, 전력량은 전력 곱하기라고 그랬어. 청소기의 소비 전력은 뭐래? 그럼 요걸 봐야 되겠지. 600W래. 600W를 시간을 곱해줘야 돼. 0.4시간. 그러면 0.4시간은 110분의 4시간이라고 해도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얘 공 하나 날라가고. 그러면은 240, 그치? 와트시네. 240와트시. 이렇게 돼야 되네. 그렇지? 자, 그러면 이건 좀 아니네. 자, 같은 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소비한 전기 에너지는
청소기가 선풍기의 10배가 된다 했으니까 우리 또 선풍기를 구해야 되겠다. 그렇지? 그러면 선풍기의 소비 전력은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로 한번 전력량을 해볼까? 선풍기의 전력량. 요걸로 할게. 선풍기의 전력량은 뭐 곱하기 뭐야? 전력 곱하기 시간. 자, 그랬더니 이때 소비한 시간, 같은 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네. 이거는 전력량, 전력은 바로 뭐야? 얘는 1초 동안 몇 줄? 얘는 1초 동안 60줄이야. 그 다음에 여기 소비 전력은 600줄이야.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지? 맞아. 청소기가 선풍기 10배를 소실하네. 맞네. 자, 그리고 선풍기를 30일 동안 24시간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 해당 전기요금은 5만원이 부과된다. 그랬을 때 여기에 요거를 구해야 되네. 요걸 보고 자, 우리가 한번 5만원이 되는지 한번 볼까? 자, 선풍기가 자, 그러면 우리가 전력량으로 저기 뭐야 값을 해주거든. 그러면 전력량은 전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그랬어. 자, 그럼 선풍기의 전력은 60W라고 그랬어. 그치? 60W 곱하기 30일이네. 30일은 하루에 몇 시간이야? 24시간이다. 그렇지?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24시간이니까 이거부터 계산해 볼까? 이거부터 얼마야? 1800 곱하기 24시간 이렇게 되네.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1800 곱하기 24시간이니까는 얘 곱한 거가 18 24 선생님은 이렇게 해. 32 7 16 3 00 2 3 4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은 여기에 킬로와트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킬로와트가 얘는 그러면은 43200 와트시가 되는데 1와트시가 아니라 1킬로와트시는 1000와트시잖아. 그치? 그치? 요거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러면 얼마가 돼야 돼? 1000와트시니까 얘 앞쪽으로 가야 되지. 계산하자. 자, 그럼 공이 하나, 둘, 셋, 43.2 킬로와트시가 되네. 자, 그러면 이게 킬로와트니까 얼마 나야 돼? 100원이잖아. 1킬로와트당 1킬로와트당 100원이야. 돈은. 전기요금은 1킬로와트당 4,400킬로와트시 곱하기 100원. 이러면 되겠다. 그럼 얼마니? 43,020원. 공이 하나 붙으니까. 맞니? 얘 공 하나 없어지고 없어지면 4,320원이네. 근데 얘는 5만원이 부과된대. 24시간이면 내가 계산이 좀 틀렸을까? 한번 다시 검토해 볼까? 얘들아, 신승민 선생님이 풀어놓은 그 빨간색에 올려놓은 것 값은 지금 현재 여기 공이 하나 붙었는데 지금 선생님이 풀어봤을 때는 43.2 곱하기 100은 4,320원이 나올 것 같아. 요게 계산이 맞은 것 같다. 혹시 이 계산에 선생님이 혹시 틀린 거 있으면 댓글 좀 달아줘.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들어가 보자. 그림은 물체가 자유낙하하는 모습의 일정 시간 동안은 간격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물체가 내려오는 동안 낙하거리에 대한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했어. 내려오는 거니까 위치에너지는 어떨까? EP는 여기서 여기 다 나왔네. 위치에너지 EP, 운동에너지 K, 역학적 에너지 E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역학적 에너지 E는 일정해야 되니까 먼저 일정한 게 그림이 잘 나온 게 어디 있어? 4번, 2번, 1번. 자, 그런데 이제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증가해야 되잖아.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몇 번이 더 맞는 거야. 자, 그렇지. 직선으로 가야 된다. 요거다.
자, 15번. 그림은 코일과 자석을 이용하여 전류를 발생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코일의 전류가 유도에 흐르게 하는 방법과 그 원리를 서술하시오 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서술하면 좋을까?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까? 자, 여기서 코일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릴게. 그리고 자석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N극을 집어넣는 걸 먼저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보여주는 거는 여기 보여요. 자, 먼저 N극이 여기 자기장이야. 변화된. 그래서 자석에 의한 자석에 자석이 그냥 이렇게 해서 자석에 의한 하지 말고 자석이 코일 안에 자석의 N극이 코일 안으로 들어올 때 이 변화를 방해하려는 유도 전류가 흐르면서 코일 위쪽에 N극이 형성되어 청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빼면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잡아당기려고 하니까 그때는 인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되면 돼. 자, 그리고 16번. 소비 전력이 50W인 전기기구를 2분 동안 사용했을 때 소비한 전기 에너지를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비 전력은 어떻게 구해진 거냐면 우리가 여기서 식을 일단 먼저 뭘 구하래? 소비한 전기 에너지래. 얘가 답을 구해. 이건 답을 구해야 돼. 그러면 니네들이 뭘 외우고 있어야 돼? 전기 에너지 공식을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 소비 전력은 전기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누어 준 거래.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면 알아야 되는 게 뭐 있어? 시간은 2분이네. 시간은 2분.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이 50W인데 여기서 단서가 이제 여기 있는데 50W는 1초 동안 50J를 쓴 거야. 이런 얘기야. 1초 동안 사용한 것을 나타내. 자, 그러면 1초 동안 50J를 나타낸 거니까 지금 현재 얘가 몇 분 사용했다는 거야. 전기 에너지는 소비 전력 곱하기 시간이 되겠지. 자, 그러면은 50W는 1초래. 근데 얘는 2분이니까 얼마를 바꿔줘야 돼? 60초 곱하기 2분 해줘야 120초가 나오겠지. 그렇지. 그러면 곱하기 120초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얼마 나오는 거지? 60에다가 60이지. 60 하나 둘 이렇게 되나? 6000줄 계산 맞죠? 자, 6000줄입니다. 자, 17번. 그림은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에서 질량 10kg의 물체가 자유낙하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하나씩 해보자. 물체가 높이 2m 지점을 통과할 때 운동 에너지를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구하래요. 자,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게 답입니다. 파란색으로. 자, 운동 에너지를 구하래. 자, 운동 에너지를 이게 답이야. 자,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 뭐지? 얘가 이만치 뭐가 감소하지? 여기까지 가는데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지.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양만큼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지? 증가한 양이 같겠지. 그러면 요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구하면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때 위치 에너지 감소한 양을 구하려면 얼마만큼?
자, 질량 곱하기 9.8 곱하기 이 높이 변화가 되겠지. 높이 변화.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지? 자, 파란색으로 다시 쓰면, 자, 위치가 질량은 얼만큼이었어? 지금 방금 10kg 곱하기 9.8. 자, 그치? 자, 높이 변화 얼마예요? 8m죠. 여기 2m에서 10 빼야 되니까 10 빼기 8이니까, 아니 10 빼기 8이래. 10 빼기 2니까. 그치? 그럼 얼마니? 98 곱하기 8이야. 그럼 얼마? 98에 8은 8864. 그치? 8864. 64에 6 올랐고 9872. 784 줄이 되겠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여기서는 784 줄이 됩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A에서 B로 낙하하는 과정에서 증가한 운동 에너지와 감소한 위치 에너지의 사이의 B를 구하래. 자, 그러면 이거 B 구하는 건 어떤 식으로 구하면 되냐면, 전체가 있겠지. 얘가 전체가 1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몇 등분했어? 여기가 2m하고 얘가 몇 등분한 거야?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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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m. 몇 등분? 5등분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1이면 얘는 얼마일까? 4가 되겠지. 그래서 4대 1 이렇게 풀어 이거는. 이렇게 푼다. 요거는 좀 응용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왜냐하면 이만큼 전체적인 에너지, 이거를 이렇게 내가 다시 할게. 자, 지금 현재 이만큼, 여기에 이만큼 10이 하나, 이게 에너지에 꽉 찬 에너지라고 하자. 그러니까 어차피 이만큼이 위치 에너지야. 그치? 얘가 위치 에너지고,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잖아. 그러니까 이만큼의 양을 몇 등분한 거야? 2m가 5등분 된 거잖아. 그러면 얘가 4가 되는 거고, 얘가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푸는 거다라는 걸 알면 되겠어요. 자, 18번. 그림은 코일에 감긴 원통에 자석을 놓고 흔들 때 코일에 연결된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지는 과정을, 자, 2단계로 하래요. 2단계로. 자, 그래서 코일이 연결됐어. 그럼 처음에 무슨 에너지가 돼? 전기, 그치? 자, 전기 에너지가 발광 다이오드 빛을 내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지? 발광 다이오드가 여기에 흔든데, 근데 나는 3단계도 될 것 같다. 처음에 뭐야?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니까 빛 에너지. 자, 빛 에너지가 될 것 같아. 그런데 아마도 올라가 있는 밥지에는 운동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까지만 나와 있는 건데, 발광 다이오드까지 생각한다면 빛 에너지까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나는 선생님은 3단계로 이렇게 나눠보는 걸로 가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떤 전기기구의 소비 전력,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 달 동안 전기기구 ABC로 사용한 전력량이 얼마인지 풀이 과정과 함께 쓰시오 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지금 현재 요거 파란색 진한 걸로 갈게. 사용한 ABC를 사용한 전력량을 물어보는 거네. 그러면 우리가, 자, 이런 거 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 뭐지 얘들아? 전력량은 어떻게 구하지 얘들아? 전력 곱하기 소비 전력 곱하기 얼마 돼야 돼? 시간 이거네. 그렇지? 자, 그럼 우리 하나씩 A부터 구해볼까? A부터 구해봅시다. 자, A의 소비 전력은 와트. 자, 됐고. 자, 그러면 20와트를 시간을 하루 평균 6시간을 쓰는데 30일을 쓴대. 그치? 이렇게 곱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얼마일까? 600에 8이니까 600에 8. 그치? 요거 선생님은 600에 8이란다. 600에 6이니까 36 하나 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얘는 와트시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B는 얼마래? 60와트래. 자, 60와트 곱하기 4시간 30일. 그치? 자, 그런데 나중에 30일 곱해도 되긴 하겠다. 그치? 그러나 그냥 너희들이 헷갈리니까 이렇게 할게, 선생님. 자, 그러면 얼마 곱해야 되지? 얘가 240이야. 240 곱하기 30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선생님은 쉽게 곱하는 거 하나 알려줄게. 240 곱하기 30, 난 이렇게 하는데 0 2개 하고 12, 4, 3, 12 하나 올라갔잖아. 7. 그러면 얘네들은 7200 와트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자 C는 또 숫자 커졌어. 800 C 800 와트 곱하기 0.2시간이래. 0.2시간. 그치? 0.2시간이래. 그러면 곱하기 30일 이렇게 되는 거네. 자, 0.2시간은 얼마로 바꿔서 할까? 10분의 2. 그러면 하나 이렇게 하고 약분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2 남았네. 그러면 2는 얘가 얼마나? 2 곱하기 80은 160. 160이니까 30 곱하면 00 두 개 나오고 48이네. 그러면은 4800 와트 시 이렇게 되네. 그렇지? 자, 그러면 사용한 전력량을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거 합칠 필요는 없을 것 같지? 이거 구하는 것만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코일에 전구를 연결한 후 자석을 움직이며 전구에 불이 켜지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나타낸 것이고 표는 그 결과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왔네. 자, 자석의 움직임이야. 전구가 켜진대. 코일 내부의 장이 강해진다. 정지한다. 전구는 꺼지겠지? 자, 그래서 뭐야? 그러면 여기에서 코일 내부의 자기장이 강해진다 라는 말이 조금 선생님은 좀 표현이 좀 그러네. 자, 선생님은 여기다 추가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할게요. 자석이 다가오면 자석으로 인해서 자석이 다가오는 것을 방해하려는 힘이 형성되는 방향으로 전류가 이때 무슨 전류라고 그래요?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때는 자기장이 변하지가 않잖아요. 자기장 변화가 없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때는 이제 멀려요. 여기 또 켜진다. 자, 이것도 뭐예요? 자석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멀리 가는 것을 방해하려는 힘이 형성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코일 내부의 자기장이 그래서 이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코일 내부의 자기장이 생긴다. 이것 때문에 유도전류가 흘러서 코일 내부의 자기장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제 21번. 그림은 밤하늘에 떠있는 북극성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북극성의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6등급, 겉보기 등급은 2.0등급이다. 예요. 자, 북극성이 현재보다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면 실제 밝기와 맨눈으로 보이는 밝기는 어떻게 변할지 서술하시오. 이렇게 됐죠. 실제 밝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니까. 실제 밝기는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까 절대 등급은 그대로 있고 절대 등급은 그대로요. 실제 밝기니까. 그러니까 맨눈으로 보이는 거는 가까이 왔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더 밝게 보이겠죠.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렇지?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다시 보면 현재보다 100배 더 가까운 거라고 그랬어요. 100배 더 가깝다. 그치? 위치한다면 북극성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각각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 등급은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얘는 실제 밝기잖아. 실제. 그치? 실질적인 밝기니까 얘는 밝기 변화가 없다. 그대로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겉보기 등급은 거리에 따라 우리 눈에 보이는 거니까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거리가 100배래. 거리가 100배 이동했대. 자, 우리 그러면 거리가 가까운 곳으로 100배 왔으니까 자, 우리가 면적은 거리의 뭐야? 거리의 제곱배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밝기도 어떻게 돼? 밝기도 거리의 제곱의 배로 밝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10,000배가 밝아지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100배가 밝으면 100배 밝아지면 100배가 밝다? 그럼 몇 칸 차이가 나지? 5칸이야. 자, 그런데 10,000배래. 그럼 몇 칸일 것 같아? 10칸. 그래서 여기에 딱 보면 얘가 몇 등급이었어? 겉보기 등급이 2등급이었잖아. 그치? 자, 그러면 겉보기 2등급은 겉보기 2등급이니까 2등급에서 밝아지는 거니까 어떻게 돼야 돼? 빼야 돼. 몇 칸을? 10칸을. 그러니까 마이너스 8등성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요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림은 지구에서 출발한 어느 우주 탐사선이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서 탐사선에 관측한 태양의 겉보기 등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점점 태양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가요? 겉보기 등급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는 어두워지는 거지. 그래서 태양의 절대 등급과 지구에서 관측한 겉보기 등급은 각각 얼마인지 함께 서술하시오 했어요. 자, 그러면 태양의 절대 등급과 지구에서 관측한 겉보기 등급은 각각 얼마일까요? 지구에서 관측한 거래. 자, 그러면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우리는 얼마에 있어요? 처음에 태양의 절대 등급, 지구에서 관측한 겉보기 등급은 얼마래? 26.5가 되는 거죠. 그쵸? 자, 태양에서 1AU, 여기가 1AU예요. 태양까지의 거리가 너희들 안 배웠지? 이게 1AU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AU라고 봐요. 그랬을 때 26.5 등급이니까 지구에서 바라본 것은 겉보기 등급이 그래서 얼마가 되느냐? 26.5 등급, 마이너스 25.5 등급이에요. 자, 그런데 절대 등급은 몇 파세기에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주선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등급은 10파세기의 거리에 뒀을 때야. 그러면 우주선이 10파색으로 갔을 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주선이 10파색까지 갔어. 그랬더니 몇 등급이 된 거지? 4.8등급. 그래서 얘는 4.8등급이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이건 그래프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는 좀 해석을 좀 할 수 있어야지만 가능한 문제였어요. 자, 23. 그림은 태양의 위치가 A에 있는 경우와 B에 있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A, B 위치에서 각각 우리 은하를 관측한다면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 서술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A하고 B 위치에서 각각 우리 은하를 관측한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B는 어디야? 이게 우리 은하고 얘는 중심부잖아. 얘는 중심. 색깔을 좀 바꿔줘야겠네. 자, 여기는 중심이야. 여기는 중심. 여기가 우리 은하. 우리 은하를 관측한다면 우리 은하 한 요쯤 있을 텐데. 우리 은하는. 그래, 우리 관측은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 A, B 위치에서 각각 우리 은하를 여기서 보이면 우리 은하는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딱 보면 여기는 별이 많아. 여기는 이렇게 별이 많다. 여기는 별이 많아. 별이 모여 있어. 여기는 좀 듬성. 나선팔에 있잖아. 근데 우리는 여기 있다. 우리 은하가. 자, 그런데 이 중심에서 바라보면 이쪽이나 막 별이 어떨까? 거의 그냥 고르게 분포해서 보일 거야. B에서는. 자, B에서는 고르게 분포돼서 보일 거예요. 사방. 자, 그런데 A에서는 어떨까? A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보면 A 방향으로 보면
별이 많아 볼 거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본다면 바깥쪽은 좀 듬성하게 보이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 원리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 은하가 있잖아, 은하가. 그러면 우리 은하가 얘가 여기에서, 자, 이쪽에 있으면 겨울, 이쪽에 있으면 여름, 여기에 있으면 여름이니까 여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서 은하수가 보여. 은하수가 뭐야? 별이 많이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 듬성듬성 보지. 이쪽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볼 수가 없잖아. 왼쪽만 보이잖아. 그러면 이때 은하수가 잘 안 보이고 그냥 듬성듬성 별이 보이는 거지. 이렇게 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4번 표는 A씨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맨눈으로 볼 때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은 실제 밝기가 밝은 별은 하고 물어보네. 자,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은 어떤 걸까? 맨눈으로 볼 땐. 그러면 뭘로 봐야 돼? 겉보기 등급으로 봐야 되니까 A가 되겠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실제 밝기가 가장 밝은 건 뭘로 봐야 돼? 절대 등급으로 봐야 되니까 얘는 절대 등급으로 봐야 되고, 얘는 겉보기 등급으로 봐야 되죠. 그치? 색깔을 바꿀게. 자, 그래서 얘는 어때? 절대 등급이 가장 실제 밝기가 얘가 또 가장 밝네. 자, 선생님이 항상 여기다가 수평선 가지고 이렇게 그려서 하라 그랬어요. 가운데다가 0을 넣고 이쪽은 어둡다, 이쪽은 밝다 이렇게 해놓고 풀라 그랬어요. 그래야지 훨씬 더 잘 풀립니다. 25번 그린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외부 은하를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자, 가는 뭐가 되니? 얘는 산계성단, 얘는 구상성단. 자, 그랬을 때 공통점, 차이점. 일단 차이점, 여기는 젊은 별, 여기는 늙은 별들이 많아. 그래서 여기는 푸른색을 많이 쓰고 많이 보이고, 여기는 붉은색 별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모여 있고 여기는 흩어져 있어. 그래서 하나는 흩어져 있는 산계성단, 또 하나는 그래서 구상성단이죠. 그쵸? 네. 자, 그리고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 얘네들이 다 나선파를 가진 별이래. 자, 그래 모임이라고 하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에서 24번 우리 여기다가 너희들이 참 거리를 구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야 되죠. 나간 종이는 거리 구하는 것까지 나왔네. 선생님은 요 전 버전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 각각 A를 하면은 어떻지? 자, 얘는 절대 등급이 둘이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지? 얘네들은 얘네들은 A는 10파색에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둘 한번 보자. 선생님 실수. 미안해. 어떻게 얘하고 둘이 같을 수가 있냐. 말도 안 된다. 자, 그러면 둘이가 어떻게 되지? 자, 얘네 둘이가 같아. 그치? 그러면 얘네 둘은 10파색.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어느 쪽에 겉보기 등급 얘가 크고 그 다음에 어느 쪽이 더 크지? 요렇게 돼. 자,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으로 보니까 밝아지는 별이네. 얘는 밝아지는 별. 그 다음에 얘는 어두워지는 별이야. 자, 그러면 얘는 어디에 있는 거야? 10파색 안에 있는 별이지. 10파색 안에 있는 별. 얘는 10파색 밖에 있는 별이네. 그렇지? 자, 그랬는데 얘가 10파색. 그래서 이거 각각의 거리까지는 구하기가 힘들고, 얘는 10파색에 놓여 있고 얘는 3칸 정도. 그치?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26번
그림은 궁수자리 부근을 촬영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점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에서는 주변에 비해 별이 많이 보이지 않는데 그 까닭을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 그치? 자, 그림은 궁수자리 부근을 촬영한 모습이래. 점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에 비해 별이 많이 보이지 않는데 그 까닭은 왜 그럴까요? 암흑성운, 그러니까 우리가 성운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지 얘들아. 발광성운, 그 다음에 무슨 성운이지? 발광성운, 암흑성운, 그 다음에 갑자기 왜 선생님 또 그게 기억이 안 나냐? 무슨 성운이지? 발광, 암흑, 그 다음에 반사성운. 그렇지? 발광, 반사, 이게 있다고 그랬어. 그렇지? 반사는 반사하는 거 얘는 스스로. 얘는 뭐야? 저렇게 가리는 경우.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암흑성운에 가려워서 가려서 안 보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림은 지구에서 관측한 별 A의 위치를 6개월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요 그림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있을 때 별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래서 여기가 지구가 있을 때 별이 이렇게 있으면, 자, 지구 때문에 여기가 요렇게 얘가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간격, 이거는 얘네들은 뭘 나타내냐면 시차를 나타내는 거야. 얘네 두 개는 시차. 자, 시차를 나타낸 거야. 그래서 이 별의 시차는 연주 시차를 물어본 거니까, 이걸 물어본 거니까 파란색 여기에서 0.6. 자, 0.06초는 A별의 0.06초는 시차야. 자, 그래서 시차, 연주 시차는 시차를 뭘로 나눈 거야? 2로 나눈 거잖아. 그러니까 0.06초를 2로 나누면 0.03초가 되겠지. 그래서 지구와 별 A 사이의 거리와 지구와 별 B 사이의 거리를 비교하래. 그래서 어떻게 비교하면 될까? 하나를 해볼까? 0.03초는, 자, 우리가 이거 구하려면 어떤 공식이 생각나야 되지? 자, 여기에, 자, 별과 별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 연주 시차 가지고 이 지구와 별 B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하지, 얘들아? 너희들이 알아야 돼. 이건 외워야 돼, 반드시. 자, 거리는 뭐분의 뭐다? 연주 시차분의 1이다. 자, 그래서 요거를 풀면, 이거를 풀면 연주 시차 A가 0.03이었어. 이거분의 1이야. 자, 그러면 0.04는 어떻게 해주면 되지? 0.03은 곱하기 양쪽에 얼마 해주면 돼?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은 0.03 맞지? 자, 그러면 곱하기 100이니까, 그렇지? 양쪽에 3분의 100이네. 그렇지? 자, 그러면 3분의 100은 약 33.3 파섹. 그렇지? 약.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야? 0.04다. 자, 얘는 시차가 0.04년 연주 시차는 요거를 어떻게 해줘야 돼? 반으로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0.02초가 되네. 자, 그러면은 얘는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쓸게. 그러면 똑같이 0.02분의 1이야. 그러면 양쪽에 아래 100을 해주면 2분의 100이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50파섹이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두 개를 비하면 누가 더 멀리 있어? 지금 누가 더 멀리 있는 거야? 그렇지. B가 더 멀리 있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B가 더 멀리 있다. 자, 화성에서 별 A의 연주 시차를 측정한다면 지구에서 측정했을 때와 어떻게 달라질지 서술하시오. 자, 그래서 화성에서 별의 연주 시차를 한다면 지구보다 화성이 좀 더 별에 더 가까워진 거일 수도 있어. 일직선상에서. 그치? 그런데 요거는 문제가 좀 그래. 왜냐하면 이 별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 화성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 선생님은 좀 이 문제가 좀 그러네. 화성에서 별의 연주 시차를 한다면, 화성은 지구하고, 이렇게, 맞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 한번 그려보자, 우리가. 자, 한번 그려봐. 지구가 있어? 아니, 태양이 있어?
지구야. 근데 화성은 어디에 있어? 화성은 여기에 있어. 자, 화성은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럼 어차피 별은 그 별이 떨어진 거리는 이거하고 너무너무 있잖아. 차이가 많이 안 나. 그럼 그 별은 여기에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별의 연주 시차가 그다음에 또 이렇게 된 거야. 또 별을 앞쪽에다 다시 그려야겠다. 자, 일단 이렇게 그려볼게. 자, 그러면 그 별이 여기에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지구 한번 볼게. 지구가 봤을 때는 시차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어떻게 되지? 시차가 화성이 더 커지죠. 화성이 더 커지네. 그치? 화성에서 보면 더 커진다. 이렇게 될 수가 있네. 그치? 자, 28번. 그림은 오리온 자리에 속한 베텔게우스와 리게를 나타낸 것이다. 베텔게우스는 적색으로, 리게는 청백색으로 색깔이 다르게 관측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하고 나와 있네. 자, 베텔게우스는 적색으로, 리게는 청백색으로 색깔이 다르게 관측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그건 뭐야? 표면 온도가 달라서 그래. 표면 온도가. 별의 표면 온도가 달라서. 자, 그다음에 표는 여러 변의 연주 시차를 나타낸 것이다. 지구에서 각각 별까지의 거리를 비교하시오. 이럴 때 우리는 뭐지? 연주 시차가 어떨수록 작을수록 어디다? 별은 멀리 있다. 그러면은 제일 작은 놈이 누구야? 제일 작은 놈이 0.01. 0.01이 제일 작네. A. 그 다음에 0.08. D. 그 다음에 0.25 C. 그 다음에 0.2 B.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그림은 6개월 간격으로 지구의 공전 궤도상에서 별 S를 관측하여 청구상의 위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P가 의미하는 것을 쓰고 별 S의 거리가 갖고 왔으면 P의 값은 어떻게 변하는지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온 경우는 그림과 글로 나타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여기다가 중간에다 나타낼게요. 별 S가 가까워졌대요. 그러면 여기다가 좀 별 S를 그려봅시다. 자, 별 S가 그린 것을 선생님이 요렇게 요거다 그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럼 별 S가 가까워진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됐지? 뭐가 커졌어요? 맞아요. 시차가 거리가 가까워지면 시차가 커진다. 그래놓고 어떻게 하면 앞에다 이거예요.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처럼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려놓고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나긴 공부를 하시느라고 애썼습니다. 선생님이 영상은 시간대별로 나누니까 번호 나올 때마다 눌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